자, 2023년도 2회차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나누기 연산자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나누기 연산자는 크게 우리가 일반적인 몫을 구하는 슬래시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는 퍼센테이지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을 지금 써봤는데 200을 100으로 나눴을 때 200을 100으로 나눴을 텐데요. 이때는 몫을 구하고 얘는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몫은 2고요. 나머지는 0입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몫은 2고요. 나머지는 0입니다. 이게 바로 이 연산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죠. 자, m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4620이라는 값을 초기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력을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하라고 합니다.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각각 몇 개인지를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그러면 4620을 한번 우리가 이 기준에 맞춰서 쪼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쪼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쪼갰습니다. 4620을 1000의 자리 4000을 쪼갰고요. 그 다음에 100의 자리를 각각 500과 100 두 개로 나누어서 쪼갰습니다. 그리고 10의 자리를 20으로 했죠. 합하게 되면 4620이고요. 결국은 1000원짜리 4개,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20원짜리 2개입니다. 이렇게 출력되도록 이 나누기 연산자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결과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A부터 한번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4000을 바로 출력되게 하면 되겠죠. M은 지금 현재 4620입니다. 그것을 몫을 구하는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1000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얘는 4가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두 번째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모듈 연산자입니다. 나머지를 구하는데요. 4620을 1000으로 나누게 되면 이 나머지가 어떻게 됩니까? 620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620을 500으로 목 연산자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이죠. 자, 이번에는 100원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M 4620을 500으로 나머지 연산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59, 45. 9가 몫이죠.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45 하게 되면 이 결과가 120이 나오죠. 120을 100으로 나누는 몫은 어떻게 됩니까? 1이죠. 100원짜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원짜리가 몇 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엄밀하게는 10의 자릿수의 개수겠죠. 이것을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00으로 나누게 되면 4600이죠. 이 결과는 나머지가 20입니다. 자, 20을 10으로 나누면 몫이 어떻게 됩니까? 2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돈의 단위별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직접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요. 원하는 결과가 보시다시피 앞에 거, 이건 앞에 거죠. 얘는 무시하시면 되고요. 4, 1, 1, 2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찍혔습니다. 문제는 결국 이 로직인데요. 결국 나머지 연산자를 쓰는 이유는 특히 목 연산자와 같이 연동해서 쓰는 이유는 두 개를 이용해서 각각의 자릿수별로 어떤 특정 숫자를 쪼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쪼개고 싶다고 할 때 나머지 뒷부분을 무시하고 앞에 걸 기준으로 해서 4000단위, 그 다음에 100단위, 10단위 이렇게 쪼개고 싶을 때 우리가 주로 일어났던 모듈 연산, 나머지 연산인 모듈 연산과 몫을 구하는 나누기 연산자를 써서 처리를 합니다. 상당히 유용성이 높고 많이 쓰일 수 있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유형은 다 비슷하니까요. 그리고 꼭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한 시기에 연산자가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물론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나누기 연산자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특정 어떤 연산식을 먼저 실행시키고 싶을 경우에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괄호를 써서 처리합니다. 즉, 이 괄호가 이렇게 있는 것과 이렇게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상으로 앞에 걸 먼저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괄호를 씀으로 해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가독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반드시 괄호를 써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끝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문자열과 관련된 건데요. 문자열은 상대 프로그램 내부에서 아주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런데 비교를 할 때 비교 대상이 다르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열을 비교하는 방법은 크게 연산자인 이퀄 같으냐, 그 다음에 다르냐 이 표시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연산자를 통해서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스트링 클래스 내부에 존재하는 메소드를 통해서도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세 개의 문자열 변수를 선언했죠. 첫 번째는 지금처럼 바로 선언한 다음에 값을 대입하는 초기화 방식을 쓰고 있고요. 마지막 거는 보시는 것처럼 뉴 연산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생성자를 통해서 문자열을 만들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비교에서는 어떤 차이가 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두 방식은 같은 방식으로 문자열을 만들었죠. 비교를 할 때도 안에 값을 바로 비교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런데 요 1과 3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동일하게 같은 값을 출력을 하지만 비교 시점에는 비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게 되면 메모리의 특정 공간에 문자열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값을 각각의 변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타입으로 선언된 변수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값을 비교하는 반면에 이렇게 선언된 문자열과 이렇게 생성자를 통해 생성된 문자열을 비교할 때는 그 비교를 할 때 값을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값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각각이 생성된 메모리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위치값을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다르겠죠. 얘와 얘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같으냐고 묻게 되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비교이기 때문에 true 또는 false로 밖에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equals라고 하는 변수를 쓰게 되면 내부에 있는 값을 꺼내옵니다. 즉 위치 비교가 아니라 값 비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3과 비교를 할 때, 또 이거 있죠? 1과 3, 그다음 2와 3 할 때 분명히 equal 비교를 하게 되면 위치값 비교를 하기 때문에 같을 수가 당연히 없죠. 다른 영역에 만들어진 변수니까. 하지만 equals를 비교하게 되면 값을 꺼내와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다. 3으로서 출력이 됩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true, false, true, true인데요. 특히 이 부분을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즉 생성되는 방식이 다른 건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정적 문자열을 생성한 거고 얘는 동적 문자열을 생성한 건데 이러한 용어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성된 문자열 변수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하게 되면 위치를 비교하고 위치는 당연히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에 이러한 값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수가 됩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문제까지 끝냈고요. 오늘 2023년 2회차 자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메일 주시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소스를 요청하시면 소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